소심한 지승호 개조 프로젝트 지승호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냥 소심하게 막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일의꽃 임수경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수경 의원하고 저하고는 이제 임수경 스토리라고 이런 그 책을 같이 이제 냈었는데, 이분은 89년도에 이제 평양 그 학생 축전이라고 거기서 북한에서 이제 진행했던 행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대협 대표로 혼자 평양을 갑니다. 지금도 사실은 남북 간에 지금 2020년인 지금도 남북 간에 교류가 없어가지고 이제 북한을 가기 힘든데, 뭐 전두환 정권하고는 좀 달랐다고는 하지만 뭐 노태우 정권 때 북한을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원래 이분은 막 투철한 운동권 이런 분이 아니고 학생회에 가입한 이후도 장학금 받으려고 이제 학생회에 가입했다고 그러고요. 어릴 때 별명이 이제 수도꼭지였다고 할 정도로 이제 막 또 눈물도 많은 분인데, 근데 이제 학생회에 들어갔다 보니 당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하고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권이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남자의 경우에는 그 여권을 받기도 어려웠고 이제 해외여행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누가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본인이 여권도 있고 하다 보니 일단 일본으로 먼저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북한에 가려고 전대협 학생이 일본에 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못 움직이고 일주일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쭈리를 통해서 베를린으로 가서 또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남한에서 대학생이 왔다는 거는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엄청난 호재죠. 남한의 학생이 북한에 대해서 호감을 느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니까. 근데 이분이 순환공항에 내리자마자 한 얘기가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북한 체제를 동경해서 온 게 아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거 좀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네, 보통 얘기가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46박 47일 동안 외국에서 온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백두산에서 이제 휴전선까지 이제 뭐 걸어 다니면서 북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혼자 북한에 간다면 무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억류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너무 자유분방하게 행동을 하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는 신선한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건 최초의 이게 북한의 아이돌이 아니었냐라고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북한 측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극을 좀 같이 봐달라고 피바다하고 이제 꽃 파는 처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피바다는 너무 이제 느낌에 너무 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꽃 파는 처녀를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꽃 파는 처녀를 이제 보러 갔는데 막 박수가 치고 이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겠죠. 관객들이 일단 막 임수경 환영하고. 그래서 이제 꽃다발을 주라고 이제 배우한테 주라고 이제 꽃다발을 이제 임수경 씨한테 줍니다. 근데 그 이제 연극 내용이 이제 꽃 파는 처녀가 지주한테 핍박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혁명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혁명극인데, 이분이 지주한테 꽃다발을 줍니다. 그러니까 와, 이 악당 지주한테 꽃다발을 주다니까 정말 한 3분간 얼음땡이 됐는데, 본인도 이제 알 거잖아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지?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이제 쌓여져가지고.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죠. 왜 그 지주한테 줬냐고 그랬더니, 저분은 아마 평생 꽃다발을 못 받아본 사람일 것 같아서 그 지주한테 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한식으로 생각을 한 거지. 저 사람은 악역이니까. 저는 이게 그분의 어떤 굉장히 그분의 캐릭터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그런 막 어떻게 보면 무섭고 오목한 상황인데 약간 순진하고 발랄한 면도 있지만 좀 휴머니스트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이 약간 또 덜렁이 기질도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 중에 이제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뭐 김일성 그 수령이 때 선물 줬나 봅니다. 민수경 씨한테만 줬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한테 줬겠죠. 근데 그거를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놀란 거죠. 이거 북한에서는 그 양반이 지하철만 한 번 타면 이게 빈칸을 운행하고 뭐 이런 약간 폐쇄적인 사회인데 수령님이 준 선물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천진난만한 또 캐릭터인데. 그리고 이분이 백화점에서 크레파스를 사다가 태극기를 이제 그린 거예요. 태극기.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그때 운동권들도 군사정권한테 얘기했던 거는 우리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니들이 독재를 하고 국민들을 탄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막 태극기를 두르고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두르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는 태극기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고요. 태극기 실물, 이렇게 딱 누가 하고 다니는 거를. 그 그린 게 비율이 정확했다고 합니다. 정확했다고. 그래서 안기부 조사관이 다시 한번 그려보라고. 근데 뭐 이건 뭐 좀 이상하다. 어떻게 그게 정확하게 맞을 수 있냐. 너 진짜 네가 그린 거야? 다시 한번 그려봐. 이래가지고 그려봤는데 그때도 비율이 정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그래서 이제 그 애국심이 철철 넘치셨네요. 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렇다니까 우리는 애국심이 철철 넘쳤다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보증을 합니다. 임수경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일단 북한에는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3국을 경유해서 들어갔지만 내려올 때는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오겠다고 공언을 처음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그 임수경 씨를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보내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정전협정을 깬 거를 이제 방조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설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3국에 좀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제3국을 경유해가지고 좀 제3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단식 투쟁을 합니다. 얼마나 놀래겠어. 이전 북한에서는 단식 투쟁 같은 걸 본 적이 없을 텐데. 단식 투쟁을 하고 이제 그 고위층에서 이제 설득을 하려고 이 임수경 양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하려고 왔더니 그때 이제 아마 유경 호텔 38층인가에 이제 거기 숙소를 제공해서 이제 묵고 있었다는데 왜 우리 땅을 내가 내 발로 밟고 못 내려가느냐. 정말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뛰어내린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그쪽에서 난리가 나고 이랬는데 그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뭐 실제로 판문점을 걸쳐서 이제 1차 귀환 시도를 했다가 못 내려오고 결국 이제 8월 15일 날 그 판문점을 일단 넘어오는데 이제 문기현 신부님하고 손을 잡고 근데 문기현 신부님도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신 거는 정말 나는 가기 싫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번에는 문기현이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를 찍어가지고 그때 또 미국에 계셨고 이래서 자기가 가서 이제 임수경 씨 손을 붙잡고 내려오는데 너무 긴장되는 상황이었겠죠. 매미 소리가 크게 들리다는 매미 소리만 막 크게 들리고 이러는데 뒤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임수경 잘 가라. 또 약간 또 북한 사람들 또 정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막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눈물로 이제 보내면서 그 매미 소리는 커지고 임수경 잘 가라는 소리 이제 점점 작아지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 쫙 너무 경치 좋고 뭐 이제 판문점 여기서는 막 너무 경치 좋은 데서 신부님하고 통일했고 이제 손을 잡고 내려오는데 매미 소리는 커지고 뒤에서 수경아 잘 가라 뭐 이런 얘기 이제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 미군들이 더 이상 내려오면 이제 정전협법 위반이 체포될 수 있다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걸어 내려와가지고 그때 이제 안기부 헬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분을 체포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만 해도 거기 잡혀가면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분이 헬기를 타자마자 신문이 보이더라고요. 신문이 그래가지고 그 수사관한테 신문 좀 볼 수 없냐고 했더니 그 수사관이 굉장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길래 이제 신문을 못 보긴 했는데 거기서도 저는 이제 그 양반의 좀 캐릭터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 사람 정말 호기심이 많고 참 그런 사람이구나. 그 와중에 진짜 한국 소식이 궁금하니까 뭐 북한에 거의 50일 가까이 있었으니까 남한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그냥 신문을 보고 싶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어쨌든 전 세계가 주목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뭐 24시간 안 재우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일종의 고문이죠. 잠을 안 재우고 수사를 한다는 건.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신문을 하고. 근데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고문은 하지 못했던 것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잡혀갔는데 또 외국에서는 야, 북한 한번 갔다 왔다고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고 체포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멍들어 있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문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 있다가 특사로 나중에 이제 3년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나중에 김영삼 정부 때 특사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한국에서 가장 증오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계속 뭐 종북이란 프레임 때문에 보수 세력으로부터 욕을 먹고 심지어 자녀분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녀분의 죽음까지도 조롱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본인은 이제 가슴 아파서 그 댓글들을 못 보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그냥 초딩들이나 하는 짓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고소해서 잡아놓고 보니까 뭐 대학 교수 뭐 공무원 이런 분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한 학생이 만약에 치기 어린 짓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통일을 꿈꾸면서 이제 북한에 한번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 인생이 그렇게 규정이 돼서 평생 이제 따라다닌 셈인데요. 저는 이분을 사실은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또 인상이 저하고는 좋은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제 인사동에 있는 청강에 비친 달이라는 술집 주인이 이제 임수경 씨의 오랜 친구분이라 그쪽 단골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뭐 거의 뭐 치구에 다름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앞에 이제 문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갖고 술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다른 여행들이 있어가지고 저 방에서 마시다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이제 거기 이제 아는 후배가 형 여기 앉아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약간 술김에 그냥 생각 없이 양해를 구할 생각을 못하고 일단 앉으려고 딱 이제 저가 이렇게 딱 액션을 보여줘야 재밌는데 일단 앉으려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의자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앉으려고 이렇게 딱 다리를 딱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가주실래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단호하게 이제 앉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는 들었는데 이거 내려놓기도 그렇고 다시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살짝 이제 아까 그 북한의 연극 그때처럼 얼음땡이 돼갖고 딱 있다가 근데 술도 한 잔 먹었고 뭐 그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에 가고 혼자 막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속으로가 아니라 막 이제 막 욕을 했죠. 지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냐고 뭐 이러는데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자기들이 불편한 자리 같으면 앉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고 그 전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뭐 응해주시지 않아서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책을 내고 싶다. 그래서 인터뷰 요청을 하시는데 근데 이분은 정말 뭐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이신 분이니까 뭐 제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인터뷰를 안 할 수는 없고 인터뷰를 또 했는데 재밌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던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또 막상 친해지니까 굉장히 화끈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단호박 스타일들이 원래 또 막 자기가 이제 뭐 친해졌다 싶으면 굉장히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뭐 이건 뒤끝이 없고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남북관계가 사실은 경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는데 이분을 북한의 민간인들이 가장 얼굴을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그 시절에 이제 그때 기억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이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북한의 넘버 3가 돼 있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주성화 기자 같은 동아일보 북한 담당 기자인 주성화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김일성 대학 출신인데 탈북을 하는데 그때 젊었을 때 임수경 씨를 보고 남한은 저렇게 자유분방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탈북하게 된 여러 계기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데, 북한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을 때 꼭 이분이 어떤 뭐 공직을 맡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뭐 민간 외교사절이나 아니면 뭐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떤 협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종석 선생님이 얘기를, 자기가 쓴 여자들이란 글을 책에서 살면서 만났던 인상 깊은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임수경 씨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글이 임수경 씨의 퍼포먼스를, 그 당시의 퍼포먼스를 가장 잘 표현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길지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회의적 통일론자로서 난 21살 임수경의 모험에 썩 높은 값어치를 매기진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임수경 같은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통일이 지고의 가치라고도 여기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의 최저치는 대한민국이 이웃 동족 국가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한 집에 살며 아웅다웅 싸우는 가족보다는 옆집에 따로 살며 사이좋게 지내는 가족이 훨씬 보기 좋다. 통일과 평화가 조금이라도 맞바꿈 관계에 있는 한 나는 망설임 없이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취한다. 그러나 21살 임수경의 모험 매혹적이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삼은, 어쩌면 전 세계를 무대로 삼은 걸작 퍼포먼스였다. 대본도 준비되지 않은 이 진솔하고 위험한 퍼포먼스를 임수경은 훌륭히 해냈다.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임수경은 통일의 꽃이다. 21살 임수경을 되돌아보면, 그 어여쁜 통일의 꽃을 떠올리다 보면 문득 마음이 울렁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한,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경험을 안겨준 임수경이라는 자산을 우리가 좀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임수경 전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승호 개인 살리기 프로젝트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